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이 우상향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도 눈에 띄었고요. 애플의 올해 첫 신고가의 흐름도 나왔죠. 여기에서 연결고리로 가져갈 수 있는 국내 산업이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볼 거고요. 어제 국내장에서는 대다수의 업종이 올라가는 좀 공평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AI 반도체 진영 외에 투자자분들도 꽤나 웃을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나눠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시죠. 지금 뉴욕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재료들이 참 많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미중 갈등, 거기에다가 셧다운 우려까지.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간밤에는 우려보다는 기대감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4% 플러스권, 이제 23,000포인트 선 경신을 단 10포인트만 남겨두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1%대 올려 세우면서 6,73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중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역시 미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할 거다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관세에 대해서 조금 낮출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투심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다시금 타코 트레이드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가 시장이 급락하면 다시금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저가에 대한 매수 찬스를 사수하려는 이 심리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셧다운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 역시도 오늘 유효하게 작용했는데요. 케빈 헤셋 경제위원장이 이번 주 내로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일부 중도파 민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문제가 신속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86%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EPS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8.5%로 상향 조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9분기 연속 성장을 일궈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IT 업종이 21%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체린스픽으로 금에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 가격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 장중 한때 4%대까지 급등폭을 키우면서 이제 4,360선, 얼마 있으면 4,400달러대까지도 가리킬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이래 최대 1일 상승률을 간밤에 나타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지금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매력도, 그리고 여전히 부각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안전자산, 즉 방어 수단으로서의 매력도 역시도 지니고 있는 모습. 특히 금요일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다 보니까 이를 투자자들은 매수의 기회로 삼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우선 이 애플이라고 하는 종목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안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가 지수 상승의 주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3.9%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아이폰 17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전문가들이 AI 폰이 아니다라면서 혹평들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7의 구매를 보류하셨던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소비자들의 인기는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 17의 첫 열흘간의 판매량이요. 전작인 16 대비했을 때 14%나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하드웨어는 개선됐는데 가격은 동일하니까 이건 가성비 모델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이 투자자들을,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거기다가 간밤 루프 캐피털 측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폰 17의 인기가 2027년까지 애플의 탄탄한 출하량 증가세를 견조하게 나타낼 것이다. 이런 평가들을 전해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15로 현 주가 대비 20%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마지막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던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거의 1년 만에 처음 사상 최고가를 탈환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도 3%대의 급등이었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의 상승세가 대형주 전반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앱 러빈의 급락세는 눈에 띄었습니다. 델라웨어와 오리곤 그리고 커네티컷주 등 여러 주 법무장관들이 이 앱러빈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몇 달 전서부터 여러 공매도 리서치 기관들이 공매도 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지적이 됐던 문제가 앱러빈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동의 없이 강제로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게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은 13세 미만의 아동 데이터를 불법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핵심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가 현재 이뤄지고 있고요. 2주 전에도 SEC 측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그런 바가 없다라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식으로 언폴드가 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일단 간밤의 주가는 5.6%의 급락이었고요. 아마존도 이슈가 있었죠. AWS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 정말 다양한 이 서비스들이 접속 중단 사태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WS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앱으로는 소셜미디어인 스냅챗,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송금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앱인 벤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속 불가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복구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는 1.6% 올랐고요. 다만 나중에라도 손해배상 청구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는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AMD의 주가는 오픈 AI 파트너십 소식 지난주에 효과가 이어지면서 3%대 급등을 했었고요. 반도체 장비 섹터 내에서는 KLA, 바클레이드 측에서 매수 의견을 권고하면서 4%대 급등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이슈가 물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KLA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주가 2%대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의 플러스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이틀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요.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향후에 성장 동력이 되어줄 로봇택시 그리고 로봇공학과 관련해서 머스크 CEO가 무언가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1.9%의 플러스고요. 그랬던 반면에 오라클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제시했던 이 굉장히 공격적인 확장 목표, 간밤에는 JP모건 측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전략, 재무 상태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지출이 너무 많은 가운데 이것이 과연 감당 가능하겠냐라는 지적들이 일부 애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향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우리 증시 테마에 영향을 줄 만한 미국 증시에서 움직였던 테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장에서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럽게 스파이크를 나타내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이 뉴스의 영향이었습니다. 볼리비아의 신임 대통령이 정부 부패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지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라든지 테더 등 일부 암호화폐는 다시금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아가고 있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미중 갈등 우려 완화 이슈를 소화하면서 오늘장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바가 있었고요. eVTOL 테마 내에서 아초항공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만약에 양사가 한국에서 상용화에 나서게 된다면 이 대한항공이 아초의 비행 택시를 100대 정도가량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까지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매출 증가 기대감 속에 아초항공의 주가 6.6%의 급등, 조금 더 탄력적인 시세를 함께 받아갔던 것은 조비 에비에이션 11%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는 무엇보다 광산 그리고 히토류 테마에 포커스를 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과 호주의 앤서니 총리 회담을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주요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핵심은 가륨에 대해서 서호주 지역에 이 100톤가량의 생산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이 미국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고요. 거기다가 히토류와 관련한 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1년 후면 히토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광물들이 넘쳐나도록 풍부해질 것이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는 MP머티와 아메리칸 리소스 등 움직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 클리블랜드 클립스는 히토류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도 히토류 채굴 사업으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1% 급등하면서 미국 장내 새로운 히토류 테마주로 부상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증시 포인트로 삼아볼 만한 내용들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뉴욕장도 그리고 어제 국내장도 좋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고른 상승이 나타났죠. 양지수 모두 다 1.5% 이상, 2%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가 줄어들었고 한미 협상의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됐고 미국의 지역은행 관련한 우려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은 회복 시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3,800선을 돌파했죠. 코스닥도 2% 가까운 상승이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라갈 때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중심의 랠리가 있었다면 이번 주 같이 따라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코스닥의 바이오와 로봇이 다시 한번 반등에 승기를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바이오의 동반 강세도 모처럼 나와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속의 특징들 짚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가 신고가입니다. 그런 가운데 평균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섹터가 바로 증권업종이 되겠습니다. 증권업종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한 세제 개편 발언 자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스토리가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한 점도 증권, 지주 이런 배당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의 힘이 돼주겠죠. 증권주 어제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키움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 등에 대해서 오늘 아침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보고서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시 활성화에 이들의 실적 등의 개선이 뒤따를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키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출 환경에 좀 불편함이 줄어들겠죠.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등까지도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제장에서 이들이 함께 시세를 줬고요. 그 가운데서 반도체에 지금 집중돼 있는 내용은 바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잠정 영업이익 12조를 기록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도 11조 3천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
추가적인 기대치를 반영하며 4% 이상 48만 원대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흐름을 나타내네요. 삼성전자는 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상속세 목적으로 삼성가의 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보합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와 소부장의 순환매가 계속됐네요. 어제 이렇게 D램 쪽의 시장이 견고하다면 D램 3사에 납품하는 업체들, 예를 들면 뉴진테크 등 같이 체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종목들 중심의 강세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속의 증권업, 수출주, 그 가운데 반도체, 또다시 N자 반등을 보여주는 확실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주도 역할을 한 업종들도 눈에 띄었죠. 방산의 스토리는 바로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경쟁력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갈등이 또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폴란드로 이동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힘싣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방산주들의 시세 나쁘지 않았고요. AI 전력 쇼티지 이슈 속에 전력 기기가 또 추가로 갔습니다. 변압기 라인이 강했죠. 그리고 또 로봇이요. 쉴만하면 뉴스가 나오고 쉴만하면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은 정말 반년 내내 돌아가며 순환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 로보스타, 원익홀딩스,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로 간 게 바로 휴림로봇이죠. 어제 추가적인 급등세를 더하면서 타 종목 대비 뒤늦은 시세 분출을 또다시 해내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부품 주문에 대한 기대감이 한라캐스트, 휴림로봇, 기타 등등의 로봇주들을 한 번 더 자극했고요. 피지컬 AI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로봇은 언제든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지만 그 이상하지 않을 차익 실현조차 나오지 않고 하루 쉬고 또 급등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봇은 정말 강한 최근의 테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뉴욕으로 가보죠. 뉴욕장은 앞서 체린 앵커가 전달 주셨다시피 3대 지수가 모두 흐름 좋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국내로 연결될 수 있는 뉴스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애플이 올해 첫 신고가를 기록한 점, 에버코어나 루프캐피털 등에서 긍정의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타격을 받는 섹터이죠. 종목이죠. 미중 관계 개선의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 국내로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엔비디아가 2026년에 베라루빈을 양산할 예정이다. 이런 대만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호퍼가 중심이었고 이제 블랙웰 막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제서야 좀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루빈까지 정말 빠르게 엔비디아 제품들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AI 칩에 대한 스토리가 더 강화되는 것을 뜻하겠죠. 여기에 마이크론의 수석 부사장이 D램 시장의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수요로 인해서 이제 4분기가 되겠죠. 9월부터 11월 연결 매출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상당한 생산을 HBM에 할애해도 지금은 공급 제약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 한 줄 정리는 지금 칩 시장은 말 그대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라는 것, P와 Q가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Q 증가가 쉽지 않다 보니 P 증가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뽑아볼 수 있는 건 결국 SK 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한 HBM 라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처에비에이션과 대한항공, UAM 협력 관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eVTOL 얘기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래서 eVTOL 미드나이트를 한국 시장에 상용화하는 관련 협력이었었고요. 조비에비에이션, 아처에비에이션 이런 eVTOL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테마로 볼 수 있는 UAM 관련주 정도 체크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볼 수 있는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국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면 반도체 진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일단 지나간 삼성전자 실적보다 다가올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아침 대신증권의 보고서입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가격 좀 올랐다고 부담을 느끼는데 부담 없이 매수하라 라는 되게 직관적인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제품 영역에서 선두이고 그에 걸맞는 밸류를 부여할 때이다. 많이 오른 주가에 부담 갖지 말고 매수하라 라면서 목표가를 55만 원 설정했습니다. 수요의 포모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 입장에서 HBM을 비롯한 반도체 칩을 가져야 한다라는 포모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의 물량까지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HBM이나 범용 D램이나 낸드 분야에서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주목했고요. 목표가 55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48만 원에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55만 원이 나오고 있고요. CT에서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64만 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네요.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 15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발, AI 추론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내년도까지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 잡으며 목표가 64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어디까지 목표가가 상향되는 것인지 주가가 이 목표가를 다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시장은 부담 없이 매수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AI 진영에 대한 연결고리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애플이 올해 첫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애플 폴더블 관련주가 있고 아이폰 관련주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보통 우리가 LG 이노텍을 가장 앞단에 두고 보죠. 요즘 눈치채셨겠지만 LG그룹주가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LG전자도 그랬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야금야금 올라왔고요. LG 이노텍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매일같이 양봉 랠리네요. LG전자 어제 상승이었고 LG 디스플레이 1%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LG 이노텍도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음을 말씀드렸었죠. IT 부품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칩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IT 부품사로 또 로봇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죠.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LG 이노텍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때마침 애플의 판매 데이터가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과 애플의 키워드 속에서 카메라, 모듈 등의 LG 이노텍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마침 LG 엔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그룹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 LG 이노텍도 애플 부품주로서의 역할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차 전지는 어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살짝 쉬어가는 다시 조정이 조금 나오는 분위기였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말을 거치면서 약간 2차 전지 진영의 톤 다운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숨길 수 없는 호황의 흔적은 ESS에서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영국에서 에너지 저장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폭스콘은 아이폰 공장을 넘어서 중국의 ESS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햇볕이 와주질 않고 원하는 만큼 바람이 불어주지 않는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줄 만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바로 ESS입니다. ESS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ESS 밸류체인, LFP ESS 밸류체인이 되겠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동박 혹은 제조 품질 쪽의 PNT, 시스템 통합
혹은 CNT 도전제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압축에 압축을 거듭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완연한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ESS로 실적 성장이 나와서 전기차 불안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기업으로만 조금 축약해보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제도 전달드린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엔솔, LNF 정도만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그 내용이 다른 증권사에서도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에서는 ESS 스며드는 중이라는 내용인데 결국 ESS가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중심이라는 것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전기차 새로운 수요를 자극할 만한 무언가의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목소리고요. 다만 ESS는 컨센 상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미국의 ESS 시장이 주목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 중국을 조금 배척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 업체들이 ESS에서 경쟁을 갖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EV 시장 둔화에도 테슬라양 매출이 확대되고 ESS 소재에서 지금 성과를 내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바로 LNF에 대한 이야기 한국투자에서 냈네요. 목표가 기존보다 42% 상향하면서 13만 5천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사이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9월에 지역별 소재 수출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대구의 LNF 공장의 수출 데이터가 양호했다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ESS의 중심으로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2차 전지 일부이고요. 테슬라 실적이 중요하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10월 22일에 발표될 예정이고 여기서 ESS 배치량이라던가 혹은 전기차 인도량의 전망 같은 내용을 주목하자라는 거죠. 자, ESS 관련 주들 앞서 그런 소재단의 밸류체인이 있을 것이고요. 이쪽에서는 ESS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율촌화학 어제 김경준 부장님과 얘기 나눠봤던 내용이고요. 그 밖에 신성ST, 서진시스템 혹은 SK이터닉스, 한선엔지니어링 등등도 ESS 관련주로 시장에 조금은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연결되는 내용들을 애플 관련주 ESS 쪽 이렇게 잡아봤고요. 국내에서는 어제 시간 외 단독 뉴스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죠. 한국과 미국이 경주에서 에이펙에서 관세나 원자력 관련 합의문을 쓸 것이다라는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이라 주의는 필요하나 단독이지만 체크는 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결국엔 한국이 미국에게 현지 투자 3,500억 달러를 하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지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관세 합의 이슈 이후의 한미 협력 강화 부분을 조선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게 된다면 분기에 한 2조 몇천억씩 아낀다는 자동차 쪽 개선에 대한 기대, 주주 환원책 이슈 이런 것들이 부각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에서 수혜를 보는 쪽은 당연히 자동차, 수단의 역할로서 협력 기대가 나오는 것은 조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입니다. 네,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핵연료 재처리 관련주들을 찾아봤고요. 한전, KPS, 일진파워, 오르비텍, 위드텍, 한택, 대창솔루션, 우진엔텍, 우진, 그리고 사용 후 폐연료 저장 운반하는 원일 T&I 이런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원전 해체, 핵연료 재처리 이런 쪽에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비츠로테크, KNR 시스템, 휴림 로봇. 어제 휴림 로봇이 굉장히 강하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일단은 체크해둘 수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핵연료 재처리 관련한 내용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내용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분위기 파악.
일단 미국에서는 셧다운 종료 기대감, 그러니까 셧다운 문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 이제 셧다운이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뉴욕 증시의 우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장에 나쁠 것 없는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에서 시진핑과 만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미중 갈등 우려 완화된 것이고요. 미국과 호주의 핵심 광물 개발 합의 뉴스 일단은 체크해 둡니다. 자, 하나증권에서는 5,000피 여정이 지속될 것이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요소들이 그리 크게 악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었고, 대장주와 주도주가 같은 업종을 주목하자라고 얘기하네요. 거기에는 반도체, 헬스케어 이런 쪽 등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다른 섹터 대비 소외돼 있는 바이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하회한 가운데 이제 에스모 관련한 얘기들이 속속 좀 나오고 있죠. 미국 내에서도 에스모에서 뭐 임상을 결과 공개한 기업들, 이런 업체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국내에서도 그러면 국채금리 이슈 속의 바이오, 또 ADC 모멘텀, 리가캠 바이오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AI 진영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게 DDR5 등의 가격은 정말 가파르게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의 쇼티지 분석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8세대 낸드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요. 시티뱅크에서는 SK하이닉스 64만 원을 외친 상황이죠. 반도체 진영의 논리는 여전합니다. 자, 드디어 애플이 올해 첫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아이폰 관련주 앞서 체크해드렸죠. 그리고 2군으로 넘어와 보면 ESS, 그 중심에서 지금 증권가는 LNF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차 전지 갈 때 다른 종목 대비 참 못 갔었던 LNF인데 ESS로 최근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 유독 돋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도 하네요. 자, 한미 정상 경주에서 관세 협상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인가, 이 단독 뉴스 관련해서는 보여드린 대로 조선자동차, 해결료 재처리 관련주이고요. 유럽에서 방산주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휴전이나 평화가 참 어렵다라는 논리 속에서 방위산업 자주국방 트렌드가 강화되는 대목이었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조금 쉬었던 방산주를 좀 주목하고 있죠. 하나시스템 등에 대해서 오늘 아침 증권사 보고서 목표가 상향 내용도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참고해 주시죠. 자,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천연가스 관련주.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27년까지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그리 큰 변동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뛰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주도 섹터 부재로 이런 테마 단위 움직임을 보인다면 뭐 GSE, 대성에너지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체크가 필요한 것이고요. 단독 뉴스로 삼성전기와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관련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얘기들, 그러면 삼성전기와 캠트로닉스를 일단은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 이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정으로 가봅니다. 오늘 이제 20일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죠. 변압기, 화장품, 푸드 등등. 뭐 이런 율초나하게 알루미늄 파우치 수출 데이터 혹은 2차 전지 소재단의 수출 데이터 내용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LG 이노텍 실적 나오고요. 목요일은 중요한 금통위,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 밤에는 미국의 CPI, 그리고 금요일 장중엔 현대차, 기아 등의 실적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같이 정리하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증권주 준비해봤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온도가 나쁘지 않은데 전일 이 증권주들의 시세도 굉장히 뜨겁게 연출이 됐죠. 그래서 지금쯤 증권주들 다시 봐도 괜찮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 업황 그리고 증권주들은 삼박자가 모두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박자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업황 분위기 그리고 환경 자체가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도 시각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의 의견을 먼저 살펴보자면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라고 시사하는 등 미국 연준 쪽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이 증권주들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으로 먼저 오프닝을 해봤고요. 증권업에 대해서 눈높이와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증권사들이 이 증권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라고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증권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울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이렇게 증권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쳐놓은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래 해시태그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실적과 유동성, 거래대금, 우호적 환경,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러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거래대금이 함께 증가하고 있고 우호적인 환경,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 증권주들을 향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들 내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금융지주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동성 증가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서 많이 체감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자체도 오르고 있고 그 안에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3분기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을 정리해 본 건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 넘게 집계가 됐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조 2천억 원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8조 원 가까이 집계가 되는 모습인데 이제 이렇게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합산해 봤을 때 25조 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그 증가율을 확인해 봤더니 9.4% 증가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그 증가율이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41.6% 증가했으니까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10.8% 증가하면서 지금 몰린 금액만 76조 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인 요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0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합산해 봤더니 10월까지 보니 39조 원을 넘기고 있다라는 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흐름 자체에도 의미를 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업계 전문가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겠죠. 이러한 흐름이 이제 내년까지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에서 제시한 2026년의 시나리오입니다. 내년에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ETF를 제외하고서도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연간 이익 컨센서스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을 예상한다라는 시각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증권사들의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우호적인 환경에 포함이 되는 요인이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익 그리고 실적 부문에서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었을 텐데요.
특히 이제 금융 투자 부문인 IB 부문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업황 분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죠. 이 IB 투자 부문에서 전성시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리파이낸싱과 인수금융이 주도할 것이라는 시각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IB 부문에서 실적 수익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화적인 기조로 지금 글로벌 흐름이 발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수금융이라든지 리파이낸싱 그리고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금 증권사들이 돌파구를 마련해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 대기업들의 리파이낸싱 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라든지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제 IB 수수료라든지 이자 이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것이 실적에 기여를 할 것이고 최근 흐름을 봤더니 1,000억 원 단위의 대형 딜이 성행하고 있다. 그만큼 이 딜의 규모 자체가 커진다는 것은 떼어낼 수 있는 수수료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투자증권이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 예상된다라는 시각들이 한 곳의 증권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하나의 종목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업황 분위기가 개선되는 흐름을 주목해보자라는 시각도 챙겨봐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실적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0월 말 그리고 11월 중으로 3분기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지만 3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코멘트 살펴봐야겠죠. 대형 증권사 5개사의 순이익을 한번 봤는데요. 2024년 대비 평균적으로 35.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었고 한국금융지주는 그중에서도 61.2%로 커버리지 가운데 가장 큰 개선폭이 전망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금융지주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3분기 실적 전망인데 증가율로만 살펴본다면 NH투자증권이 62.2%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율 차원에서는 N2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 컨센서스 측면에서는 부합에 그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들은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키움증권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한국금융지주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 살펴봐야겠습니다. 따로 떼어내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게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증권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최소 노조를 유지를 한다든지 탑픽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양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증권사들의 시각만 빌려왔는데 이 두 가지 증권사가 아니더라도 한국금융지주는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 측면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주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 ROE 대비 멀티플 측면에서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한국금융지주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올해 연속된 어닝 서프라이즈로 17% 이상으로 업종 최고 수준의 ROE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증권업 자체를 살펴봤을 때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유동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짚히고 있는 것 좋다. 그리고 연간 실적이 훌륭할 것은 자명하지만 상반기가 워낙 좋았던 만큼 하반기가 또 상반기를 월등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시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금융지주를 최소 노조로 유지하겠다라는 시각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그리고 봄부터 이렇게 증권주들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그 기대감을 높였는데 3분기에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여봐도 괜찮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든든한 상승률을 선사해줄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이 될지 과연 한국 금융지주가 탑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고민 이분들과 나눠가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창윤 대표님, 코스피가 어느덧 3,800을 돌파했어요. 네. 좀 조정 받아도 이내 그걸 빠르게 회복하고 더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니까 진짜 시장 강하긴 강하다. 그리고 그냥 AI 반도체만 내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함께 좀 두루두루 가는 분위기여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포트에서 100%에서 어느 정도를 주식 투자로 굴리실 거예요? 사실 현 시점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주로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지금 포트에서 200% 이상을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내 돈 100만 원과 증권사 신용 100만 원 빌려가지고 200만 원 이상 지금 말 그대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레버리지 이런 부분을 극대화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 전략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9월달 이후에 시장 색깔이 어느 정도 바뀌었죠. 기존에 지금 조방원 그러니까 지주사 금융을 중심으로 한 조선, 방사, 원전 중심에서 최근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 상승 흐름이 나타나다가 지금 추석 이후에는 시장 색깔이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가 되어가지고 AI 쪽이라면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 설비, AI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힘으로써 지금 현재 기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딴에서 AI 인프라와 함께 3,80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제가 통신주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즉 기존에 반도체만 있었다면 전력 설비, 거기에 전선, 그리고 전선에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가면서 AI 인프라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일부 OE솔루션이나 KMW 같은 이런 통신주,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연료전지, 추가적으로는 지난주에 2차 전지가 가장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2차 전지도 리포트를 잘 보면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ESS도 AI 인프라 수혜주입니다. 관련된 AI 인프라 쪽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흐름 자체가 미국 증시의 이런 그 상승, 신고가 흐름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어제 보시면요. 미국채 10년물 또한 4%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빅테크, 기술주 랠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반도체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한쪽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밑에 단에서 키 맞추기 하는 쪽에서는 AI 인프라 쪽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주요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같이 키 맞추기, 순환매 단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은 지금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즉 현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남들은 뭐 20%, 30% 얘기를 하지만 소위 그 업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제 주위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창윤 대표님께서는 전력 투구할 업종으로는 뭘 꼽으세요? 저는 AI 인프라 쪽에서 전력 설비 쪽 계속해서 전력 관심 있게 설비로 보고 있어요. 지속적인.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이 세 종목 중심으로 계속해서 굳건하게 포트를 짜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도 제가 뒤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력기기 관련해서 탑픽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 지금 시장이 지난주는 사실 코스닥 놓고 코스피만 내달리는 분위기였다면 어제는 코스닥도 약간 강한 반등으로 2% 가까이 뛰었어요. 바이오, 2차 전지 소재 일부, 로봇 다 같이 갔는데 지금 포트를 어떻게 운용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코스피 쪽에 살짝 더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스피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스닥은 상위권 종목들이 변동성이 조금 심합니다. 즉 이제 잔파동이 꽤나 크기 때문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기보다는 기존에 한정된 수급 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금씩 계단식 점진적 상승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뭐 이제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가치가 좋아 보이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이오 쪽이 여전히 지금 이제 코스닥 상위권 종목들에 다수 포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기업들도 여전히 상위권 종목들을 이제 시가총액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매도가 쇼커버가 들어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올라간 주가를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좀 이제 실적 개선세가 보여야지만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던 자닥에서 매수를 하면은 정말 좋은 섹터 중에 하나지만 지금 정말로 상방으로 틀어서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정말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이격도가 가파르게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붙어서 올리기 때문에 하루만 이제 지나도 매력적인 가격대를 지나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께서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그냥 오늘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기대해보자. 지금 너무나 상승세가 가파른데 이런 상승세 가파른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이제 상위권 기업들이 이제 좀 세대 교체를 빨리 진행을 해야지만 코스닥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실적 개선세가 보여주는 기업들이 다수 상위권 종목으로 올라와야지만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지수 자체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은 또 코스닥 쪽으로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섹터의 주가 상승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황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 위주로 코스닥 쪽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은 이제 가파른 영업이익 개선세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를 붙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쪽으로 조금 탄력적이되 이제 수급의 영향을 조금 더 이득을 보실 분들은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이제 금융지주사도 그렇고 이제 좀 이제 그냥 일반 지주사도 그렇고 이제 금반지라고 하죠. 금반지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이동시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반도체, 지주 쪽, 금반지 쪽에 관심을 둬보자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관련한 픽 종목도 아마 그쪽으로 예상을 하는데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왜 바이오 얘기를 요즘에 다들 안 해주실까 속상합니다. 바이오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박창윤 대표님 10년물 국채금리 4% 하회했고요. 미국에서 바이오 지수는 너무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AI 일부 2차 전지에 수급 뺏겼다라는 이슈로 에스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갔단 말이죠. 물론 신한금융에서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박탈감을 느낍니다. 바이오 어떻게 해요? 지난주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딱 나오죠. 코스피는 전자닉스가 이끌어갔고 코스닥은 뭐가 이끌어갔죠? 2차 전지 중심으로 그동안에 못 갔었던 종목의 키마치가 나타날 때도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박탈감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질문을 주셨을 때 그럼 에스모 일정이 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느냐? 전 거기에 대한 답으로 지금 사기에는 좀 늦었다.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파는 타이밍을 고민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에스모 외에도
이외에도 이제 학회 일정은 꾸준히 있어요. 지금 보시면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임상종양학회 에스모죠. 에스모가 있고 그 이후에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항체 약물 접합체 전문학회 ADC 쪽이죠. 관련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혈액학회 그리고 1월 달에는 드디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학회는 연이어 이어지는데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키트루다 SC 임상 허가 이후에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모멘텀 공백 구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대형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까지 연말을 맞아서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에 그에 따른 수급이 오히려 반도체나 2차 전지 그 외단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이런 하락세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연말 다가오게 되면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매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또 바이오는 흔들리는 모습이 항상 전통적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중심으로는 일전에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바이앤홀드는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의견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현 시점에서 유독 못 갔었던 코스닥을 지탱하는 3대 섹터 IT와 2차 전지, 바이오 안에서 IT와 2차 전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났고 그 밑에 단에서 못 갔던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확산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그 안에 핵심적인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4% 하회였죠. 3.98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FOMC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게 되고 금리의 가장 베타가 높은 바이오 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좀 넘게 남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10월 말까지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가져가면서 향후에 1월 달까지 학회 일정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에 대해서는 10월 달까지 주정시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만쌤은 어떠세요? CDMO 단의 종목들을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보리페 뭐 이런 바이오텍을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요즘에는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군들도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셀 붙은 뭐 네이처셀, EN셀, GC셀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쪽 보시는지 아니면 뭐 카티 치료제로 보시는지 어느 거 보세요?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밀러 기업들과 그다음에 신약 기업들 간에 서로 수급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원래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상 워낙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서 들어가는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수급을 가지고서 같이 오르기보다는 둘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에트리온도 꽤나 생각보다 시장에서 우수한 또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오르면 또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리가켄 바이오나 혹은 이제 알테오제가 같은 기업들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121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크게 악재가 없는 가운데 수급상 한 번쯤 기회가 오겠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고점에서 15에서 20%의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여기서 새로운 고점을 다시 뚫으러 가려면은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를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많이 모으느냐가 바이오 쪽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큰 손실 없이 그래도 이제 좀 안전 자산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당장의 매력도는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를 현재 가격대에서 얼마나 잘 매수를 하는가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얼마나 잘 파는가 여기 좀 바이오 쪽에 좀 테크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좀 이제 성장세에 비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여전히 케어제닉이나 이제 HK 이노엔처럼 이제 건기식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쪽에 조금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세가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장은 여전히 돈 버는 기업보다는 미래 가치가 우수한 기업들에 조금 더 이제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좀 신약 기업 쪽으로 보되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게 돈 잘 버는 바이오 기업인 뭐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HK 이노엔, 케어젠 정도를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시장과 바이오. 저희가 반도체 종목을 안 여쭤보고 지나갔네요. 박창인 대표님, 지금
보유 가능 혹은 매수 가능 반도체 종목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반도체 섹터 좋게 보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미반도체 말씀드렸죠. 잘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게 DI입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와 컨셉 자체는 동일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비전과 경쟁 속에서 이와 관련된 콜에 대한 노이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경쟁사에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확실한 이익 자체를 얻어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키맞추기가 밑에서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일봉상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상 놓게 보시면 인제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기존의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자와 닉스가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로벌 경쟁력 1등을 찍고 있는 기업 내에서 못 갔었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급 쏠림이 나타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컨셉을 DI로 가져와 볼게요. DI 같은 경우가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지금 웨이퍼 테스터, 그중에서 웨이퍼 버닝 테스터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HBM4 쪽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장비인데 이에 경쟁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쪽이 유니테스트입니다. 서로 간에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유니테스트는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DI는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내부적인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시장의 합리적인 의심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DI 같은 경우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짧게 그동안에 계속 장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재단에서 좀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아픈 손가락이었던 낸드가 턴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업 레버리지가 큰 장비단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 밑에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쪽이 램프업하는 과정 속에서 소재나 부품단이거든요. 이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재단에서는 저는 이제 식각 쪽 들어가게 되는 불화수소 쓰이게 되는 ENF 테크놀로지나 SIC 쪽 관련된 SI 관련된 이런 소재단이 쓰이게 되는 하나 머티리얼즈 이러한 이제는 소재 부품단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I 딱 얘기해 주셨고요. 최근에 안 그래도 가동률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소재 부품단의 종목들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DI 하면 가수 싸이 씨 생각나는 네, 뭐 그런 맞아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자, DI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만쌤 워낙 반도체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많이 말씀을 주셨었고 바스켓 매매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 많은 종목들 중에 진만쌤 거에서 이제 하나마테리얼즈 생각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싼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주셨었고 상승률도 참 좋은데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이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더 살까요? 아니면 팔까요?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가격이 부담 가긴 합니다만 이제 긴 텀으로 보시게 되면은 목표가를 정해두고요. 그 목표가까지 그냥 눈 딱 감고 가야 되는 게 지금 반도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전의 반도체 사이클과 지금 사이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증설을 통해서 조금 사이클 자체가 장비 쪽에서 소재단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존의 ASP라고 이제 평균 D램 가격의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 처분 우선이 지금 인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즉 가동률이 올라가서 지금은 장비 쪽보다는 소재 부품을 먼저 보시고요. 나중에 증설에 따른 장비돈을 보시는 게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의 조금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가동률이 높아지면 소재 부품 단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 드린 심텍과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저의 시장의 관점에서는 가장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소재 부분 전체적으로 다 좋을 건데 다만 진짜로 영업이익이 개선세가 되는 종목들이 3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가 아마 여러분들이 못 잡을 정도로 거침없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팔기보다는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많이 반도체 소부장 쪽 대장주들을 모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는 종목군들 내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현재 가장 사이클상 심텍과 하나마이크론을 빼고서 현재 반도체 사이클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과 다른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장비 쪽은 조금 전 나중에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재 부품 그다음에 영업 매출이 높은데 영업이익이 조금 낮아서
그래서 이 개선세가 3분기 때부터 확 보이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예요? 신테크 하나마이크론 신테크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마터리얼즈도 여전히 좀 관심권역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이제 당장의 증설 투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디램과 낸드 쪽의 증설 투자는 뒤로 한 채 HBM 라인 쪽에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당장에 이제 기본 레거시 반도체 장비 쪽은 살짝 이익 개선세가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상승률 10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관심을 가질 종목으로는 하나 마이크론 등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셨네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8시가 넘었습니다. 또 프리마켓 시작에 시간이 되겠는데요. 옆에 시세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등 종목들 일단 출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 2.2%의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가고요. 앞서 테마단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들 체크, 대성에너지, GSE 이런 쪽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EU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2027년까지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쪽이 일부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련 일부 종목들의 상승, 관세 협상 얘기 나오니까 모티브링크가 계속해서 테마단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고영 이런 종목들, 큐렉소 등도 올라가네요. 엔젤 로보틱스. 와, 로봇주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로봇 해보죠. 자, 작가님께서 타이틀을 무소의 뿔처럼 올라가는 로봇. 와, 무소의 뿔을 로봇에 비유하는 날이 오다니요. 그만큼 로봇이 정말 굳건하게 자기 길을 가며 시세를 계속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 어떻게 이제 AS를 해야 될지 박창규 대표님도 그동안 클로벌 로보티즈, 하이젠, 현대무벡스, 원익홀딩스 막 많이 얘기 주셨거든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저 같은 경우 여기서 그러한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신규 접근하기에는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최근에 거래대금을 보시면 30위권 안에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할라캐스트라든지 휴링 로봇, 유진 로봇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SJG 세종 같은 경우가 어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는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회사 모비어스가 자율주행 물류 로봇 AGV죠. 이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신규 로봇으로 재편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할라캐스트 사면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굳건한 본업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봇단이 새롭게 붙으면서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지금 앞에서 이제 고용같이 의료용 로봇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같이 웨어러블 로봇 같이 헬스케어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로봇까지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중심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로봇단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추려봐야겠죠. 앞서 이제 의료용 로봇 고용이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가는 좀 히든카드 같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WSI예요. WSI도 본업단은 제약 쪽인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이지메디봇 자회사를 통해서 복강경 수술 로봇 유봇을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영이나 엔젤 로보틱스 같은 헬스케어 의료용 로봇이 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밑에서 키 맞추기 이런 부분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SJG 세종이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AGV, AMR 같은 이런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송 로봇 하는 쪽이 올라갔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보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쪽이 이쪽 관련해서는 T로보틱스입니다. 이쪽도 AGV와 AMR 중심으로 지금 현재 진공 로봇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단, 본업단은 탄탄한 실적 기반 위에 지금 물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기존의 로보티즈가 핵심적으로 많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올라갔었다면 못 올라갔었던 종목 내에서 신규 수혜 주착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T로보틱스, WSI 그리고 뭐 이러한 관련된 주요 종목들을 SJG 세종까지 같이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로보틱스 그리고 전일 상한가 갔었던 SJG 세종까지 여전히 관심권역에 넣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진만쌤 로봇주 지난번에 좀 덜 오른 로봇으로 뭐 할라캐스트 얘기 주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덜 오른 로봇에 뭐 넣어주실 거예요? 아 맞다, 고영도 얘기 자주 해주셨죠. 네, 근데 저는 근데 이제 로봇은 이제 개별주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섹터별 군집
수집성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 잃지 않은 투자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로봇의 위치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파동을 다 수익 볼 수 없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저는 이제 로봇을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진 않고요. 조정 파동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숨은 진주를 찾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숨은 진주가 굉장히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숨은 진주를 찾거나 아니면 덜 오른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덜 오른 종목은 여전히 그냥 고용과 SPG입니다. 안 가요. 이게 왜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한데 저도 한번 확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못 올라가는 게 아쉬운 부분들이 고용과 SPG고요. 이제 덜 오른 안 유명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화승 RNA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피지컬 AI 관련주로 이제 이전에 한번 엄청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데 일단은 뭐 화승 앞에 붙은 기업들 조금 주가 탄력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한번 피지컬 AI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각각 1분씩 한 섹터씩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박창윤 대표님, 애플 관련주들 미국에서 애플의 올해 사상 첫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해서 LG 이노텍 등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 최근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 3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의 목표가 상향과 그리고 투자 의견 이런 부분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전 증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으로 외인들을 비어있는 빈집에서 수급을 채울 수 있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어제 3.9% 올라갔고 미국과 중국 내 아이폰 17 수요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애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앞에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LG 이노텍과 하이비전 시스템, BH 뭐 이런 종목인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대장으로서 LG 이노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얘기해 주셨고요. 지만쌤께는 다른 거예요. 그 원전 관련해서 사용 후 핵 연료 뭐 이런 해체 쪽 이슈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간의 뭔가 협상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저희 일정 측면에서도 해체 관련해서 체크할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요. 지금 프리마켓 한정 KPS, 한정 기술 이런 종목도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원전 해체 쪽으로 예전에 막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서. 네, 이제 원전 해체 쪽 보시게 되면은 이벤트성 이슈가 새로 이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단발적인 시세를 보되 이제 목요일날 이제 원자력 발전위원회에서 이제 고리 원전 2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논의를 해서 여기 또 운전을 안 하게 되면은 해체 시장이 한 번 정도 들썩들썩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진 파워를 비롯해서 이전에 있었던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네. 해체 관련주도 충분히 단발적으로 수급을 보되 목요일날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서 혹시나 또 이제 그냥 계속 운전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뉴스도 유의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네. 내일 정도까지 한번 관심을 지켜보시면 트레이딩용으로. 좋을 것 같다. 분명 이제 원전주들도 보시게 되면 여전히 기회 열려 있는 기업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보이네요. 이제 두 분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앞서 박창윤 대표님의 픽 예고를 했는데 전력 관련한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1분 있어요. 전력 설비 안에서 싼 종목, 제가 오늘 두 종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글로벌 선도 기업인 이튼 같은 경우가 PR이 지금 25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 버너와 같은 경우에 40배가 넘어갑니다. 즉 키워드는요, AI 인프라입니다. AI 인프라 전력 설비 안에서 싼 종목 찾자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국내 대장주죠. 현재 PR 24배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시점 PR 같은 경우가 일각에서는 한 17배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타 그 HD 현대 일렉트릭 대비해서 한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산일전기예요. 그리고 이런 초과학 변압기 그리고 특수 변압기 외에 그 외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GNC 에너지 봐야 됩니다. 현재 PR 자체가 26년도 기준 PR 8.3배에 불과해요. 여타 앞서 이제 변압기 쪽이 20배가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PR 10배 언더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일전기와 GNC 에너지 싼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기기 쪽도 정말 잘 갔었죠. 그 가운데서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종목 산일전기와 GNC 에너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진만쌤의 픽은 앞서 금반지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이에요? 금반지 일단 뭐 미래에셋증권이 어제 제가 네이버 지분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금반지 쪽에서 지금 금반지 반드시 매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수가 좋으면 아마 이쪽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눌러도 되는 쪽은 일단 금융 지주사 쪽에서는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제 키움증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테크, 하나마이크론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주사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LS를 한번 특별한 이벤트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지분 경쟁이 좀 붙었는데 실제로 내용이 뜯어보니까 지분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고 최대 지주의 지분이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뭉쳐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돼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이제 금반지 관련돼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부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들고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제 오늘의 투데이스 전략을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말 숨가쁘게 시장 종목 궁금한 거 다 여쭤보면서 진행해 봤네요.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